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뉴스가 떠오르시나요? 2019년 대구 경북 10대 뉴스를 통해 올해를 되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례적인 태풍입니다. 올해만큼 태풍이 자주 왔던 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름도 여름이지만 가을에도 태풍이 계속 올라와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남겼는데요. 올 한 해 어떤 태풍들이 올라왔는지 또 어떤 피해를 남겼는지 짚어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60년) 만에 가장 많은 태풍이 지나간 한 해. 올해는 7월 다나스를 시작으로 8월 프란시스코 레끼마 크로사, 9월 링링 타파 미타까지 모두 7개의 태풍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평년 평균 3.1개가 찾아온 것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수입니다. 올해는 유독 가을철에 태풍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늦게까지 세력을 유지하면서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태풍 발생지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 태풍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었고, 두 번째로는 태풍 진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예년과 달리 9월까지 유지되면서 우리나라가 태풍의 길목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9월 말에 발생한 태풍 미탁은 대구 경북을 관통하면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전국적으로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명이 경북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재산 피해도 컸습니다. 주택, 상가 침수, 산사태 등으로 인한 태풍 피해액은 1,110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한 해 자식까지 키운 것들이 전부 덜에 보면은 이런 것 보면은 농민들 심정이 전부 자식이 누워 있는 것 같은 심정일 거라요. 경북에서도 특히 피해가 심했던 경주와 영덕, 성주, 울진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아직도 지역 곳곳에서는 태풍이 남긴 상처를 지우기 위한 크고 작은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올해는 유독 태풍 소식이 많았는데 그 원인이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이었습니다. 김신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네. 항상 이 가을이 되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태풍의 방향이 바뀌기 마련인데요. 올해는 예외적으로 그 세력을 유지하면서 이 태풍이 한반도로 오는 길이 계속 열려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가을 태풍의 위력이 상당했죠. 우리 지역의 태풍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구보다는 경북, 또 경북에서는 특히 동해안 지역이 특히 피해가 컸는데요. 네. 경북에서만 주택이 붕괴되는 사고 등으로 인해서 7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여기에 주택이나 상가가 침수되고 또 정전이 일어나는 것 등으로 인해서 경북 21개 시군에서 1,118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규모는 이 농작물 피해는 빼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전체 피해 규모를 생각을 한다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복구에만 6,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드는 것으로 또 조사가 됐는데요. 경북도는 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세부적인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복구 작업이 끝까지 잘 마무리됐으면 하고요. 앞으로 큰 피해 없도록 예방 사업도 함께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살펴봅니다. 그럼 올 한 해 대구 경북을 크게 뒤흔들었던 사회적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사회적 이슈를 봤을 때 한 가지를 꼽으라면 당연히 폐기물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 같은 경우에 이 CNN 방송에 보도되고 난 뒤에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고 또 국제적으로는 좀 망신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이 일로 경북에 방치된 쓰레기만 37만여 톤이 넘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불타고 있는 거대한 쓰레기산 모습이 CNN 방송에 적나라하게 나갔었죠. CNN은 세계 최대 플라스틱 소비국의 단면이라며 이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료 폐기물 대란도 터졌었는데요.
한 의료 폐기물 업체가 이 창고나 야적장에 1,000톤이 넘는 의료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감염균을 퍼뜨릴지도 모르는 위험한 이 폐기물이 우리도 모르는 곳곳에 방치되어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 주민들은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네, 저희도 폐기물이 쌓인 현장과 처리 과정을 계속해서 보도했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이야기 나누기 전에 말문이 턱 막히는 현장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권수경 기자입니다. 포크레인이 쓰레기 더미에 파묻혔습니다. 플라스틱과 비닐 등 쓰레기가 쌓여 산을 이뤘습니다. 17만 톤 가까이 되는 쓰레기가 누르는 압력 때문에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악취는 몇 달째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거 치우면서 이제 조금 좋아지는 택이래요. 그래도 뭐 안주 끝이 봐서는 그렇진 안 하고 또 뭐 바람 비 오고 하면은 거기 자꾸 이제 치우면서 더들거리면 냄새가 많이 나요.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허가받은 물량의 80배가 넘는 폐기물을 이곳에 버리고 또 버렸고 결국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혈세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처리 비용은 국비, 도비, 시군비 등 행정 대집행에 329억 원이 넘게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8월 정부 추경 예산으로 99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된 의성 쓰레기산의 처리는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경북 지역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은 모두 7곳. 하지만 현재 기존 쓰레기만 처리하는데도 빠듯합니다. 지금 뭐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시설 용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설 확장이 없고는 지금 이 테두리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죠. 의성 쓰레기산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건 하루에 폐기물 배출은 쏟아지는데 이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과 처리 용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 폐기물 문제가 불거진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구 달성군의 한 창고. 의료 폐기물이 담긴 박스가 천장에 맞닿을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혈액이 묻은 거즈와 링거줄, 일회용 주사기가 나옵니다. 주사 맞고 꺼지 이런 거죠. 꺼지 같은 거. 꺼진 거죠. 비닐봉지가 안에 있어요. 유리봉을 해놔죠. 예. 일반 의료 폐기물은 병원에서 나온 뒤 5일 안에 반드시 소각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년이 넘은 폐기물들이 방치돼 있는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에서 의료 폐기물의 절반을 배출하는데 경북에 있는 소각업체 3곳이 전국 배출량의 3분의 1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옛날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좀 밀리면은 다른 처리 업장에서 재위탁하는 걸 썼어요. 이게 작년부터 공급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모든 처리 업체가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완전 포화라도. 소각업체에 대한 환경당국의 솜방망이 처분도 이를 키웠습니다. 아니 환경의 불고생이는 그냥 우발적으로 매우 사소하거나 경미한 범죄가 아니라 매우 중대한, 적어도 이 정도의 범법 행위가 중대하게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당장 영업 취소해야 됩니다. 폐쇄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동안 방치돼 있었던 폐기물 문제가 곳곳에서 터지면서 수면 위로 올라온 한 해. 남은 폐기물 처리와 재발 방지 대책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영상으로 보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데요. 의성 쓰레기산, 지금까지는 얼마나 처리가 된 걸까요? 네, 현재까지 전체 17만 3천 톤 중에서 한 4만 5천 톤 정도, 비율로 보면 한 26% 정도 처리가 됐습니다. 지난 6월에 환경부 장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올해 안에 처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처리해야 될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꼭 처리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 예산 편성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들이 처리되고 이런 일이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과 환경단체, 지자체들의 감시 눈이 더욱 더 매서워져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군 지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전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앞서 각종 폐기물 얘기가 나왔었는데 원전에서도 가동 후 남는 폐기물이 골칫거리입니다. 네. 네, 처리할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서 지금은 발전소 안에다가 임시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경주에 있는 월성 원자력의 경우에는 2021년이면 임시 저장소, 그러니까 이 맥스터가 가득 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올 한 해 임시 저장 시설을 더 지을지 말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가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 결정을 하겠다고 지난 6월에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을 시켰는데요. 이 재검토위원회는 원전이 있는 5개 시군에다가 이 지역 실행기구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은 뒤에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할지 말지를 정하게 됩니다. 지역 실행기구가 공론화의 첫 단추인 셈인데요. 이 첫 단추를 꿰는 것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동안 계속 저희도 소식 전해드렸지만 주민들 간 몸싸움까지 번지고 했었는데요. 우선 지역 실행기구 출범까지의 과정 한번 정리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죠.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시는 올 9월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소인 맥스터 추가 건설을 두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 실행기구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실행기구에 포함된 10명 중 6명이 동경주 주민인데다 시민사회 단체 대표도 친원전 인사를 임명해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매우 편향적인 인사들로 위원을 구성했다는 것은 결국 공론화를 하나의 통과 의례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수원이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반입한 맥스터 건설 자재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이 이미 임시 저장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수순 밟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맥스터 자재 반입은 시민과의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고 민주적 의사수렴 과정인 공론화를 왜곡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주민들은 찬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극에 달한 갈등은 끝내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 지역 일은 우리가 해결한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뭐가 잘못했어요? 동네 문제만은 이래요. 거센 반발 속에서도 지역 실행기구는 그대로 출범했습니다. 원전이 위치한 5개 시군 중 처음이지만 경주시는 제대로 된 공론화보다 속도전을 주문해 또 한 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적어도 2020년 초까지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실행기구 주요제인 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 확충 여부에 대한 적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 가동 40년간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포화 상태에 이른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를 위한 첫 발은 뗐지만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네, 좀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역 실행기구가 출범은 했고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6일까지 어떤 식으로 지역 의견을 수렴할지 계획을 세워서 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용 지역실행기구 위원장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실행기구 회의에서 그 의견 수렴만 하고 회의 당시 운영안 하고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만들어서 중앙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출했고 중앙공론화위원회에서 대공론화위원회에서 승인이 떨어지면은 지역 실행국에서는 거기에 맞게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한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아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군요. 계획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 수렴 범위가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역 실행기구는 원전 반경의 5km 이내에 있는 읍면동 자치단체를 의견 수렴 범위로 정해서 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환경단체와 인근에 있는 울산이나 포항 이곳에서는 이 범위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30km로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율할지를 두고 재검토위원회에서도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냥 시간만 끌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경주 시민 입장에서 사실 급할 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꼭 제대로 된 합의를 이끌어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10대 뉴스 중 네 번째 뉴스 전해드립니다. 올 한 해 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것이 바로 기초의회 해외 연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박종철 전 예천군 의회 의원이 해외 가이드 폭행 사건으로 파문이 일었는데 올해로 딱 1년이 지났네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기초의회를 지탄하는 국민들의 원성이 정말 대단했었는데요. 네. 다른 지역 기초의회도 이것 때문에 해외 연수를 취소하거나 급히 귀국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전 의원, 그리고 현재에서 노래방 접대부를 요청해서 함께 제명됐던 권도식 전 의원은 아직까지도 이 제명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박종철 전 의원에게는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당시 군민들이 의회를 점거해 의회 운영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었는데요. 회기를 채우지 못해 식물의회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20일 마지막 정례회를 끝으로 길고 길었던 올해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는데요. 이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군 의원의 해외 가이드 폭행 사실이 드러난 건 지난해 12월. 버스 안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였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박종철 예천 군의회 의원은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쨌든 무리를 빚어가서 죄송합니다. 국민들께도 사죄드리겠습니다. 왜 거짓 해명하셨나요? 권도식 의원은 노래방 접대부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군민들은 군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며 집회를 벌였습니다. 국민들이 뽑았으니까네. 국민들이 내려앉히는 게 정당한 거 아니에요? 전원 사퇴시켜야 돼요. 사퇴 안 한다고 뭐 법적으로도 뭐 어떤 식으로도 사퇴시켜야죠. 윤리특위를 구성한 예천 군의회는 박 의원과 권 의원을 제명했고 이영식 의원은 의장직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셀프 징계 논란과 함께 군민들의 원성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박 의원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제명된 두 의원은 의원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현재 항소가 진행 중입니다. 예천군의회는 신동훈 의원을 신임 의장으로 추대했고 지난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올해 경북 도내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수차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석포 재련소 조업 정지를 둘러싼 마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수 70톤을 무단 방류하다 적발된 영풍 석포 재련소는 지난해 20일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풍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항소를 제기한 영풍은 올 들어 또다시 조업 정지 처분을 사전 통고받았습니다. 배출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이 이유였습니다. 환경부가 통고한 조업 정지는 120일. 처분이 내려질 경우 영풍 석포 재련소는 사실상 문을 닫게 됩니다. 환경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라도 사회에 피해를 입히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런 기업이 설사 그 문을 닫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게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폐쇄를 하고 이전을 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하지만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경상북도는 아직까지 처분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환경부에 법제체 법령 해석 요청을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답을 달라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답이 법제체 법령 해석을 받지 않았고 법제체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법제처가 영풍이 제기한 항소를 1차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을 경우 120일 조업정지 처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경북도가 기업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올해 대구 경북의 10대 뉴스 가운데 5가지를 선정해 되돌아봤습니다. 나머지 10대 뉴스는 다음 이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